네, 금요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시장 짚어보고요. 관련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우혜영 채권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 경기 회복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사상 최고를 찍었다. 8년 만에, 10년 만에 이런 소식들 자주 들어오고 있고요. 그나저나 이제는 이제 정점을 찍고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우선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이미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설 거다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나 브라질 같은 다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하반기쯤에 돼서야지 경기가 저점을 찍고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요. 글로벌리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는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서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실 부분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아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도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은 높은 수준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요. 향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양상이 좀 중요하다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력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도 경제 회복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고요. 월가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코로나19가 큰 공포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건 초인플레이션, 긴축 발장을 걱정을 하자고 하던데 그냥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초인플레이션, 이건 어떤 경제 상황을 일컫는 얘기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정말 금융시장을 강타할까요? 우선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요. 물가 상승률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을 말을 합니다. 보통은 중앙은행에서 예상하는 목표치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되는데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한 5, 6% 이상의 약간 물가, 높은 고물가를 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초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라고 했을 때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향후의 공급 약간 사이드 이슈가 부각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후에 수요 측면에 수요가 올라오면서 물가를 올리는 압력이 있다면은 물론 초인플레이션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사실 그러한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4월에서 6월까지의 물가 같은 경우는요. 기저효과 때문에 그리고 병목 현상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를 상회하는 수준의 물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상 좀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FOMC에서 보셔도 통화정책 결정문에 이러한 문구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은 다소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문구가 명문화됐기 때문에 좀 의미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연준에서 지금 물가를 바라볼 때 예상을 할 때 좀 일시적인 요인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좀 자신 있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본다면은 초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건 조금 과도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초인플레이션 가능성 제한적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려를 조금 더 내려놓으면서 저희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옐런 미 재무부 장관 금리 인상에 깜짝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자 한 발 빼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러나 저러나 사실상 금리 인상을 준비하라는 신호다. 6월부터는 FOMC에서 테이퍼링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상 6월 FOMC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건 좀 제한적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경제가 활발하게 과열이 되고 활발해지면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경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파장이 커지자 바로 그 이후에 지금 연준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하라고 권고를 하거나 예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과거 버냉키 의장 다음으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연준 의장을 맡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테이퍼링을 실질적으로 실시한 사람이 바로 제닛 옐런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너무 과도하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6월 FOMC에서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연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망치보다는 실적치에 좀 기반해서 얘기를 하겠다, 전망을 하고 정책을 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6월 FOMC까지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나올 지표들이 그렇게 뭐 완전한 고용의 회복이라든지 물가가 지속적으로 2%를 상회하는 수준의 물가가 나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FOMC까지는 이제 뭐 지표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6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이제 6월 FOMC에서 점도표가 새로 나오고요. 수정 경제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이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향후에 정책을 어떻게 펴갈지를 조금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 테이퍼링 가능성도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채권 애널리스트시니까 모셔서 이 얘기 안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채권 변동성 다시 확대될 가능성 얼마나 높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미국 금리가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항은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에 대해 조금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한 97만 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시장 컨센서스인데요. 일각에서 특히 외사에서 100만 명 또는 200만 명을 상회할 수 있는 블록버스트급의 고용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 나온다면은 물론 채권 시장 측면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100만 명을 정말 크게 상회하는 숫자가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어렵다. 지금 전망치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사실 뭐 그런 고용 지표가 그냥 무난하게 나온다면은 미국채 금리도 그렇게 뭐 변동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한국 금리 역시도 이러한 대외 금리 영향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을 거다라 보고 있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후에 뭐 추경 얘기가 또 나온다든지 뭐 그런 또 국채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나온다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시면은 뭐 입찰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끝나고 있고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 4월달 이후에 미국채 금리 안정되면서 한국채 금리 좀 안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계속 조금 시장을 플랫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국채 발행 물량을 좀 따져보고 싶은데 수급적으로 보면 2년물과 50년물이 매월 발행되고 있고 통화 안정증권과 주택 저당채권 입찰까지 채권 공급 물량이 거의 쉴 새 없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물량 폭탄 우려 걱정할 때가 아닐까요? 우선은 이러한 뭐 국채가 공급이 얼마나 될 건지는 사실 뭐 연초부터 전체적인 규모는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매달 발행을 하고 이제 하겠지만 사실 입찰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손실보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가시화가 된다면은 이후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공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입찰 결과 역시 무난하게 끝나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도 뭐 이러한 경제 지표 특히 뭐 미국 상황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고용 지표 또는 국내 소비 지표 또는 국내 고용 지표 이런 것들 주목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 이런 수급 부담이 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조금 더 빨라지거나 또는 조기 긴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이제 한국채 금리 역시도 이에 따라서 변동성 커지면서 금리가 상방할 압력이 커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가능성 또는 그러한 상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추경 이슈 없다면 금리 상방 압력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0원 중반 레벨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방향성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달러화가 좀 중요할 거다라 보고 있는데요. 달러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경제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고 유동성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량 측면에서 달러가 많이 풀린 건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제일 우세한 상황 또는 중국 또는 미국이 우세한 상황인데 달러를 구성하는 그 통화 중에 유럽
유로화 그리고 일본 엔화가 있는데 그 두 개 지역 국가 모두 지금 회복이 더딘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대량 물량, 달러화 물량이 있겠지만 다른 구성 지표로 봤을 때 다른 통화들이 약하기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한 2,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후에 이머징 국가라든지 유럽 국가들 역시도 이제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개선되는 방향성으로 간다면은 이제 연말 갈수록은 달러화가 약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 원달러 역시도 이제 2, 3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의 수준에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다만 4분기 갈수록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해서 국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초에 이제 국고채 그 계획, 연간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수요 다변화를 위해서 개인들의 국채 투자를 좀 활성화시킬 만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이미 연초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들도 국채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요인을 주겠다는 건데요. 이제 연초에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조금 더 인센티브 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우리나라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장기물 초장기물 같은 경우는 보험, 연기금 측면의 수요가 제일 우선하기 때문에 그 외에 개인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권 시장에 참여를 해서 보다 시장성이 높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채 발행에 따른 영향력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우혜영 채권 애널리스트와 함께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여전히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20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이 코스닥 자체도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0.79% 오른 채 977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남은 1시간 동안 과연 시장 조금 더 올리면서 끝날 수 있을지, 그로 인해서 우리 금요일까지 더 웃으면서 끝날 수 있을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2부와 전략을 또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